그래서 2배속으로 들어야 돼. 듣기를 2배속으로 해서 다운받아서 뭐 음악 속도 바꾸고 이런 것도 어플 깔거나 해가지고 속도 조절해서 2배속으로 그냥 계속 틀어놔. 그러니까 들으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그냥 잘 때나 이런 때는 그냥 이동하면서든 그냥 계속 틀어놔. 샤워할 때 노래 틀어놓고 샤워하지 말고 듣기 틀어놓고 샤워해. 그래야 이제 밖에서도 엄마가 어머 우리 아이가 샤워하면서 여보 우리 애가 드디어 공부를 하려나 봐 이러면서 이제 용돈도 좀 주고 치킨도 시켜주고 하는 거라고. 공부하는 티를 좀 내야지. 나도 평소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그냥 똑같은 듣기 파일을 틀어놨다가 내가 막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귀에 들어와야 귀가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가 뚫려 있다라는 건 내가 막 엄청 집중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도 딱 그냥 음성이 귀에 들어와야 돼. 내용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최대한 그 기간 줄이고 싶으면 진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둥 마는 둥 이러고 있으면 2달, 3달은 진짜 존나 안 걸려. 근데 그냥 한 번 뚫어놓으면 그 뒤에는 그냥 주기적으로 연습만 해도 뚫려있는 건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가 아직 안 뚫려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2배속으로 해서 똑같은 파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틀어놓는다. 이렇게 들려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사람 말로 들리는 그 순간이 귀가 뚫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듣기 숙제 하나씩 주잖아. 그 파일을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야 돼. 최소 10번 이상 들어야 돼. 알겠어? 나는 진짜 계속 들었었어. 나는 진짜 수능 볼 때까지도 애들 뭐 노래 듣고 그럴 때 솔직히 나는 공부할 때 노래나 이런 거 안 들었어요. 집중이 안 되니까. 수영장에서 노래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소음 있어도 그냥 소음 있는 대로 그냥 공부했었고 집중을 정말 빡 하고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들려. 여러분은 경험해본 적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도 쉬는 시간 공부하고 이럴 때 내가 집중을 정말 잘 하고 있었으면 친구가 이렇게 불렀을 때 깜짝 놀라야 돼. 알겠어? 그래야 이제 본인의 집중력을 높여서 소음을 제거할 생각을 해야지. 소음 자체를 없애려고 다른 소음을 넣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동하고 이럴 때 그냥 계속 듣기 틀어놓고 해야 되고요. 나는 항상 잘 때 틀어놓고 잤었어. 너무 공부하기 싫은데 시간 쓰기 싫으니까 그냥 잘 때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들리겠지 하면 이제 꿈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수능 잘 봐서 막 좋은 대학 가서 꿈꾸고 그리고 일어나면 이제 망상이 끝나서 다시 절망적인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듣기는 최대한 귀 뚫는 것부터 계속 그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이 최대한 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공부를 해야지 하고 각을 잡고 하면은 힘들고 지치고 싫어. 그러니까 그냥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계속 하려고 그래서 계속 그냥 틀어두라는 거야. 들으려고 막 뭔가를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네가 뭔가 막 되게 공부를 하고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그걸 조절해줘야 돼. 본인한테도 너무 괴롭지 않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쭉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크게 부담 갖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내가 단어 같은 것도 전날에 미친 듯이 밤새서 외우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루에 몇 개씩 계속 그냥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고 하면서 이제 기억나는 것들부터 내가 가져가는 거고 기억 안 나는 것들만 나중에 남겨서 그래서 한 번에 그런 거 외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일상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뭔가 부담을 갖거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조금 없게 최대한 부담을 좀 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거 듣기 문제 풀 때 꼭 풀어야 되는 독해 문제 뭐가 있느냐?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족밥 트리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족밥 트리오들 중에서 특히나 목적 편집을 맨 마지막에 본론 때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양해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난 답장 기다릴게,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뭐 여기에 뭐 지원하고 싶다면 하면서 연락처나 뭐 이메일 주소, 뭐 주소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한두 줄 정도 이렇게 슥슥 넘어가면서 한두 줄 정도 건너뛰고 밑에서 한 3분의 1 지점 거기에 딱 있으니까 거기부터 보는 거야. 밑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19번의 분위기나 신경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푸는 게 아니라 관련된 그런 표현들 위주로 단어만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읽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들 듣기 시간에 푸는 문제입니다. 최소 요거 2개 그리고 한 장 더 넘기고 나면 도표 내용이 제 안내문 2개 들어가 있는 4페이지 있죠? 그죠?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왼손으로 2장 잡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풀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도표나 내용을 제 안내문 같은 것도 밑에서부터 하나씩 보는 거고요. 한 문장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에서 짬 났을 때 다른 한 문장 더 보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4, 5번 안에 특히나 이 도표나 내용일지 같은 건 4, 5번 안에 정답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뭐 한 문장에 한 10초씩 20초 이 정도로 끝나야 돼. 됐지?
내용일치나 내용일치 이런 거 넘어가면 안내문은 좀 윗번호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씩 2, 3번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밑에서부터 봅니다. 그게 조금 더 확률이 높기는 하니까. 그리고 이런 거 해당되는 거 선택지에 있는 한글에 있는 단어 찾아서 그 문장 찾아서 그 문장만 따로따로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표 내용일치 안내문 2개, 4문제. 그리고 그 2페이지 옆에 있는 조법 트리오들 중에 특히나 개조법 2개, 최소 6문제에서 최대 8문제까지 듣기 시간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8문제에 해당되는 거 개조법 트리오들 중에 있는 3문제, 우리 막내 주장 문제 어느 정도 흐름이 들어가기는 해야 돼요. 그래도 독해 중에서 글이 상당히 짧고 내용이 단순하고 주제문이 명확하기 때문에 듣기 시간을 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남았다면 이 장문 들어가기 전에 장문 앞 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40번의 요약 문제 들어가 있죠? 이런 거 이제 풀어주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풀었으면은 듣기가 딱 끝났을 때 1쪽, 2쪽 끝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2페이지, 그리고 앞에 있는 4페이지에서 3쪽 날아가고 5쪽 남아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듣기 딱 끝났을 때 쉬운 거부터 풀려고 했죠. 장문부터 푸는 겁니다. 특히나 장문도 41, 42가 아니라 43, 44, 45부터 푸는 거야. 얘부터 풀고 41, 42 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쉬운 거 무엇이냐? 다시 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주제, 제목 이런 것들이 있는 페이지 있죠. 그죠? 21번에 있는 함축의미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요지, 주제, 제목 풀고 마지막에 함축의미 풀고 나서 빈칸으로 넘어가면 돼. 됐죠? 그래서 빈칸에 있는 것들 어법, 어휘 들어가 있고요. 얘네들은 사실 맥락이랑 크게 관련은 없지만 그냥 중간에 이어서 함축의미 풀고 나면 빈칸 그냥 이어서 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앞에 있는 어법, 어휘 풀고 어휘가 순서랑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 풀고 나서 나머지 순서 5문제 풀고 나면 끝나요. 됐어? 이렇게 해서 보로로 하고 끝나야 돼.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100번 얘기해봤자 애들이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어쩌고 뭐부터 풀고 존나 안 해요. 시키는 대로 존나 안 해 진짜. 그러면서 너네가 평소에 계속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영어는 모든 문제가 번호마다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난이도도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어느 정도 구조나 이런 걸 계속 외우면서 어디 페이지에 뭐가 있고 이거를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갑자기 실전에서 순서대로 쓴다? 그거 의식하느라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잘 안 돼도 그래도 어디부터 풀어야겠다. 이건 몇 분 안에 풀어야겠다. 어디부터 읽어야겠다. 계속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해야 나중에 실전에서 본인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오늘 걸 확인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할 페이지 여기 3페이지에 있는 21번에 있는 함축의미 문제 그리고 4페이지 넘어가고 5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여기 31, 32 빈칸 문제죠. 그죠? 그리고 항상 그 페이지 안에서 가장 쉬운 문제 무엇인가 쉬운 문제부터 타겟팅해서 걔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랬지. 빈칸 4문제 있습니다. 31, 32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33, 34 연결해서 봤을 때 31번은 쉬운 문제예요. 항상 2점으로 나오고요. 뭐 어쩌다 모의고사 같은데 가끔씩 3점으로 나오더라도 수능에서 한 번도 3점으로 나온 적 없어. 쉬운 문제고요. 단어 단위로 답이 들어가는 것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빈칸 함축의미 봤을 때 빈칸 문제 더 먼저 보자. 자 일단 6페이지 아니지?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29번, 30번, 31번, 32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6페이지로 이어서 6페이지 아니지? 몇 페이지를 잘못 적었냐? 36. 맞네. 36, 33, 34, 35, 36. 자, 이렇게 봤을 때 29번의 어법, 30번의 어휘, 그리고 얘네들 4문제, 총 4문제 빈칸 문제. 그리고 나서 35번 흐름이 맞지 않는 문제, 36번부터 이어서 문단 순서고요. 됐죠? 자, 시작하자마자 팔이 아프네. 자, 필기 대리인 구합니다. 늙었어. 아니 그래서 빨래를 한 4일째 개고 있거든? 지금 막 빨래가 왜 이렇게 밀렸어? 세이 조신하네 막 이러고 있는데 여름 옷을 지금 개고 있어요. 빨리 안 개지 최소 3개월 이상 됐다라는 거. 계속 그냥 쌓아두고 그 안에서 하나씩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속옷이 없어. 속옷 맨날 갈아입으니까. 그리고 저거 진짜 맨날 빤스 없어 말해서 빤스 막 계속 사고 막 이래서 지금 새 거 한 20개 있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어제 빨래 개면서 빤스가 계속 나와 중간중간에. 그래서 아이씨 빤스 많네? 이러면서 지금 개 빤스로 돼가지고 지금 졸라 빤스 만수로야. 그래서 지금 빤스로 돼가지고 빤스 진짜 개 많아 지금. 그래서 아이씨 빤스 많네? 이러면서 지금 개꿀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자 그럼 이 빈칸 문제 중에서 요 페이지 안에서 일단 쉬운 문제 딱 2문제. 여기 31번 족도 쉬운 문제 35번 개 족도 쉬운 문제 됐죠? 그래서 얘네들 확인해주면 되고요. 자 족도들 먼저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할 거 이거 빈칸 문제니까 당연히 31번부터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빈칸 푸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빈칸 문제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처음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원래 다른 주제문 찾는 그런 문제들은 첫 문장, 끝 문장부터 읽었잖아. 빈칸은 빈칸이 있는 문장을 무조건 읽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해.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는 이유는요. 주제문과 빈칸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실 글만 봤을 때는 비슷비슷할 거야. 근데 주제문은 주제가 글에 드러나 있잖아. 글이 있잖아. 그럼 찾아서 그거를 읽으면 되는데 빈칸은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주제가 풀려 있어. 그러면 다른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고려해서 내가 반대로 주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들어가. 그래서 빈칸이 있는 문장은 무조건 주제문이란 말이야. 주제가 아니면 빈칸을 뚫을 수가 없어. 세부적인 내용이라면 다른 주변 글을 보고 고를 수가 없고요. 주제여야 전체 글을 읽고 찾을 수 있는 거야.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그러면 주제문을 먼저 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사실 여기에 빈칸이 있어도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 그치? 그럼 다른 부분들 보고 주제랑 관련된 핵심 표현과 내가 찾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무조건 타겟팅을 하고 나서 글을 읽어야 돼. 그럼 주제랑 관련된 거,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고 내가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생으로 그냥 이러고 읽고 있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고. 됐어? 그래서 빈칸이 있는 문장을 읽을 때는요 무조건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빈칸 문장마다 조금 특징이 있어. 그래서 문장이 이제 만약에 빈칸이 되게 길어. 빈칸이 있는 문장이 존나 길고 그리고 빈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이 보통 뒤에 나오는 32, 33, 34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빈칸이 있는 문장이 졸래 길어집니다. 근데 답은 찾기 더 쉬워져. 지문은 수준이 어려운 거 맞는데 오히려 답 찾기 쉬우니까 빈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풀고 버리지 말고 한번 풀어보고 진짜 각도 안 나와. 그럼 그냥 별 붙이고 넘어가야지. 근데 보면서 그냥 잘 모르겠어. 되는 대로 해서 골라. 답 나와. 그리고 내가 실력이 되게 애매해서 지금 실력을 조금 쌓아야 돼. 실력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자꾸 그 위로 안 올라가. 그런 친구들은 빈칸 문제 정말 꼼꼼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빈칸에서 제시하는 게 딱 수능에서 제시하는 논리적인 흐름과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거든? 그럼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논리력이나 이 추론력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영어 실력 올라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빈칸 보면서 오늘 문제 풀어보잖아? 그럼 내가 다 골라주고 해도 애들이 인정 잘 못해. 인정 잘 못해도 받아들여야 돼 그냥. 이게 수능이 제시하는 그런 논리력이니까. 그래서 막 하나하나 따져오면서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생각 궁금하지 않아. 얘가 그냥 시키는데 얘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찾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어려운 문장일수록 이렇게 빈칸이 있는 문장이 좀 길어져요. 그러면 빈칸이 없는 그 나머지 부분이 많지. 이것들 가지고만 빈칸 고를 수 있어.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 타겟팅을 합니다. 자, 타겟팅이라는 게 뭐야? 내가 찾을 내용이 무엇인지 관련된 그런 핵심 소재나 표현들 가지고 나는 이 내용을 찾아야겠어. 내가 모르는 건 이거야. 내용 구조를 진짜 이 빈칸이 있는 문장을 내용 구조를 개빡세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약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요약문 2번, 3번, 4번, 5번 읽고 지문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빈칸이 있는 문장 제대로 잡지 못하면요. 아무리 다른 문장들 잘 읽고 해도 문제 풀 수 없어요. 무조건 빈칸이 있는 문장 개빡세게 잡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타겟팅을 합니다. 내가 찾은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답을 찾아가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문제가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빈칸이 있는 문장이 길고요. 가끔씩 빈칸이 있는 문장이 진짜 개짧을 때가 있어. 디스 이런 거하고 쭉 빈칸이야. 자 그러면 읽을 게 없지. 그러면 그럴 때는 빈칸에 있는 문장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빈칸에 그 앞뒤에 있는 주변 문장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타겟팅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 파악을 해줄 건데 앞을 읽을까 뒤를 읽을까 이거 사실 어느 정도 감이거든. 자 this 하고 나서 빈칸에 들어갔어. 윗 문장 읽을 거야? 밑에 있는 문장 읽을 거야? 위지. this가 앞 문장이잖아. 그죠? 그러면 so 나왔어. 그럼으로 했죠. 그죠? 그럼 앞에 원인이 나온 거고 뒤에 있는 빈칸 문장이 결과잖아. 그지? 그럼 앞 문장 읽어도 되고요. 그리고 so 하고 결론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내용이 더 이어져 있다면 그 결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뒤에부터 읽어도 돼. 아니면 뭐 in other words 들어갔어. 다시 말해서지. 윗문장이랑 같은 내용이잖아. 윗문장 읽으면 돼. 똑같이 맞춰주면 돼. 그러면 내용. 그죠?
자, 그래서 앞뒤 문장 이런 것들 주변부 보면서 맥락 파악해주면 되고요. 요 안에서만 최대한 다 고르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제한시켜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추론해서 고르는 연습을 해야지 그걸 다 읽고 하는 거랑 좀 덜 읽고 하는 거랑 빈칸은 결과가 똑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내용을 다 읽어버리잖아? 그럼 글도 되게 복잡하고 막 다른 이상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너 병신 같은 거 고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다 읽을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주변부나 이 문장 안에서 그냥 제한된 그 상황에서 해결하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답이 충분히 나오는데 다른 데 읽으면서 괜히 더 틀려. 다른 데 뭐 읽는다고 해서 너네가 뭐 그렇게 100%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뭐 모든 단어를 다 알고 모든 문장 구조를 다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빈칸 문장에 예시가 있다? 예시 무조건 날립니다. 예시가 도움이 안 돼. 그 예시를 읽어서 주제를 찾기가 힘들어. 보통 도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시 무조건 날립니다. 자, 그래서 앞뒤 문장 보고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고요. 조금 내용이 쉽다면 다른 주제문이 있어. 쉬운 그런 문제라면 그러니까 주제문이라는 게 빈칸이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사실 글이라는 건 전체 글 자체가 전부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이끌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주제가 한 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주제 깔끔하게 나오는 게 하나로 빈칸에만 들어가는 거지 쉬운 문제일수록 난이도가 쉬울수록 주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주제 많이 그냥 찾아주면 돼요. 다른 주제문 찾아서 이 주제문이랑 빈칸 문장이랑 매칭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빈칸 있을 때 다른 부분이랑 빈칸 부분 찾았지? 그럼 요 부분이랑 일치하도록 빈칸에 들어갈 부분 뭐지? 하고 각가지게 매칭시키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난이도가 졸라 높은 문제들은 다른 주제문이 없다 그랬지? 반복적인 표현을 찾아야 돼요. 자, 반복적인 표현이라고 하니까 자꾸 애들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길 기대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자꾸 찾는 그럼 하지 말라고 하는지 막 그렇게 골라서 끝까지 초지일관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반복적인 내용이라는 건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표현이야.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통 이제 빈칸 문제 정도 올라가면요 난이도가 높잖아. 그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너네가 그냥 대충 글에 있는 단어 하나 보고 똑같은 단어 여기 있다 이러고 이제 다 고르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는 거 딱 고1 때 뭐 한 3월, 6월 이 정도로 끝입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나 그렇게 나오지 더 이상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패러프레이즈 합니다. 다른 동의어로 쓸 거고요. 그러면 동의어라고 했을 때 그 단어 뜻이 똑같은 게 아니야. 단어 뜻이 아니라 그 속해 있는 내용 카테고리가 같은 거야. 뭔 말아? 그러니까 기계를 얘기했어. 그럼 기계가 아니라 컴퓨터, 디바이스, 테크놀로지, 기술, 인터넷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컴퓨터 하면 컴퓨터라는 동의어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지칭하는 그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단어들이 계속 많이 나오네? 이런 내용의 단어들이 계속 많네? 그리고 우리 주제문 찾는 것들 계속 얘기했었지. 주제, 첫 문장, 끝 문장 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첫 문장, 끝 문장에도 나오고 연결어 뒤에도 나오고 아니면 강조 표현, 뭐 should, have to, must 이런 거라던가 중요하다, 뭐 눈에 띈다 이런 표현들 있는 부분에서 계속 반복돼 표현이. 그럼 그 반복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강조 표현이라던가 중요한 주제가 있는 그 부분들에 있는 것들로 골라야지 아무것도 없이 뜬금없는 데에 있는 거를 고르면 그건 그냥 중요한 부분을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니네가 아는 단어 하나 골라서 니네가 해석되는 부분만 가지고 그냥 막 갖다 그냥 고르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는 게 명확한 건지 그거 판단이 제대로 돼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반복적인 그런 표현만 잘 찾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핵심 소재를 고르잖아. 그럼 얘네는 핵심 소재만 고르면 답이 나와. 이 핵심 소재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한 개밖에 없어. 근데 보통 막 글을 다 읽으면서 막 그걸 다 내가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은 가끔씩 막 그런 전혀 관계없는 뜬금없는 데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읽어야 오히려 잘 풀 수 있지 다른 부분을 막 다 읽고 꼼꼼하게 읽는다고 해서 답을 잘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애들이 착각하는 게 수능은 있잖아. 정답을 고르는 시험이지 영어를 되게 잘 하자고 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뭐 해외에 가거나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기르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고 통과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방향대로 답을 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영어라는 학문을 탐구하는 순간 좁대. 그러니까 학문을 탐구하는 게 아니야. 답을 고르기 위한 그 방향성의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보세요.
어떤 위치에 어떠한 것들을 위주로 봐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소재를 잡아서 그걸로 이제 답을 매칭시키고 그럴 생각을 해야지 지문을 하나하나 다 공부하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지문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만 고르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 마인드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빈칸 문제. 됐지? 그리고 31번 문제는 족밥이라 그랬잖아. 근데 잘 못 풀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사실 족밥인 거지 전체적인 독해 문제로 봤을 때는 개족밥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어느 정도 좀 상위권의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사실 31번도 많이 틀려. 자, 근데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그냥 중간 수준의 문제, 난이도의 문제들을 맞출 수 있다면 쟤도 당연히 풀 수 있어요. 보통 쟤를 틀린다면 그 밑에 있는 선택지 단어를 몰라서 틀리거든? 그거 모르잖아? 진짜 오히려 부족한 거야. 진짜로. 이거 장난하거나 괜히 까는 게 아니라 그 빈칸에 나오는 어휘들,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들이 있잖아. 정말 너네 그 학년에 맞는 그리고 정말 반복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흔히 사용되고 정말 중요한 그런 기본 단어, 빈출 단어들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빈출 단어 존나 열심히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단어,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아, 내 어휘력은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돼. 진짜 단어 열심히 외워야 돼. 그리고 단어 열심히 외울 때는 최대한 빈출 단어 위주로 중요한 단어. 기본 단어 위주로 외우라 그랬죠? 그죠? 우리 지금 빈출 단어 열심히 하고 있죠? 시키는 대로 외우세요. 그 정도 지금 있는 그 2,000개 정도의 단어 정도는 전부 다 이제 여러분 뼛속까지 깊게 새겨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빈칸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면은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빈칸에 있는 문장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그럼 다른 부분 읽어도 소용없어. 여기서 빈 부분을 골라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야? 그치?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돼. 내가 기준을 딱 정해줄게. 내 어휘력에 대한 기준. 자, 모든 영어 지문은요. 적으면 6개, 많으면 8개 정도의 문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전체 지문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한 1개에서 3개 정도야. 나야. 선생님이야. 나도 한두 개 정도 모르는 거 다 있어. 당연하잖아. 우리도 한국어 다 아는 거 아니잖아. 근데 사실 이런 데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과학 지문이라던가 뭐 역사라던가 어떤 사회적인 그런 흐름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단어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외워도 계속 까먹는 거 당연해. 한 1개에서 3개 정도다?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의 실력이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보통 이 지문 안에서 한 5개 정도, 5개에서 7개 정도 모른다. 이 정도면은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씩 있는 거야. 이 정도가 1등급에서 3등급. 아니, 2등급 나와. 2등급까지 무조건 들어갑니다. 단어 수준 상입니다, 상. 괜찮아요.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최상이야. 이 정도로 목표를 하지 마. 그냥 이 정도가 적당히 우리가 1, 2등급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단어를 외울 때 되게 특수적이고 되게 구체적인 단어 그런 거 외우지 말고 기본 단어, 빈출 단어를 계속 보라고 했잖아. 항상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주변에 뭐 관계사절이 있어. 꾸며주고 있지. 꾸며주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어. 아니면 대충 앞뒤 맥락 보고 뒤에 보니까 그것은 네거티브하다 했어. 안 좋은 거겠지. 아,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 돼. 됐어? 그런 식으로 맥락을 파악하면서 넘어가야 되지. 모르는 단어 있을 때 그 단어 하나에 막혀서 난 이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돼. 이 단어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모르는 채로 그냥 풀어야 돼요. 모르는 채로 충분히 내용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단어 뜻까지도 전부 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야. 이 정도가 적당히 어휘력이 잘 쌓여있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2개 이상씩 있어. 어휘력이 조금 낮겠죠. 그건 조금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막 이제 진짜 한 8개 이상 팡팡 터진다. 막 한 지문 딱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한 30개씩 있다. 그러면 사실 단어 열심히 외워야지. 근데 이 정도가 사실 우리가 열심히 단어 외웠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 한계선이고요. 이 이상 사실 올라가는 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딱 요 정도 하면 충분히 1, 2등급 다 나오고도 남는다야. 됐지?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 말고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에 빈칸에 있는 문장 먼저 읽어줄 테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유추해볼게요. 자, 빈칸 위치부터 확인해준다. 바로 첫 번째 문장이 있네요. 주제 보통 어디 있어? 첫 문장, 끝 문장이지. 주제가 거의 비슷한 부분에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연결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 봅니다. Free play, 자유놀이는
뜻은 nature's means 하면이 수단이죠. 동사일 때가 의미하다입니다. 그죠? 명사로 의미를 쓸 때는 mean 아니고 meaning이야. meaning. 됐지? 자, 수단이 돼요. 자, nature 했을 때 이거 그냥 자연의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nature하면 우리의 본능, 본성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그런 수단이다. 뭐 자연적인 수단이다. 상관없겠어요. 어쨌거나 그냥 우리가 타고난 그냥 자연스러운 그러한 수단이구나. 무엇을 하는 수단? teach, 가르치는 수단입니다. 자, 무엇을 가르치냐? teach,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대절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대절은 무엇이다? 뒤에 나오는 내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are not 블라블라. 됐지? 자, 그럼 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을 때 내용 구조를 잘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자유놀이 라는 것은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어.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유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빈칸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걸 배울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빈칸 문제는 특히나 이런 부정어 들어가 있는 거. 자, 만약에 아이들은 긍정적이다가 맞는 답이야.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앞에 not이 있잖아. 그지? 그럼 not이 있으면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하려면 부정적인 게 아니다 라고 해야 긍정적이다라고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이 되는 부분과 반대로 가야 되거든? 이거는 일단 답에서 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지만 뭐가 맞다라고 할 수도 있어. 맞다라는 내용을 찾아서 막 이거 생각하면서 잠깐만 뭐가 아니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려. 그냥 선택지를 전부 다 반대말로 생각을 해야 돼. 선택지에서 반대말로 넘어가야 돼요. 일단은 맞는 내용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빈칸 문제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2분 줄게요. 충분히 고민해서 문제 잘 골라봅니다. 자,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이들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이들 자체가 어떤 아이들인지 아이들의 특성을 노래를 통해서 찾아야 돼. 주모 안 듣고 있는데? 그 병원 와이파이가 이상해서 계속 끊긴대요. 안녕하세요. 시청 중인 멤버가 없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들을 능력이 안 되는. 자, 10초 답 고릅니다. 마무리할게요. 3, 2, 1. 보자. 자, 우리 자유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읽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뒤에 봐봐. 놀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잖아. In play, 놀이에서 라고 나왔죠. 그럼 놀이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부터 보면 되지. 자, 놀이의 특징은 무엇이다? Away from이니까 뭐뭐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자, 뭘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어른들로부터 떨어져 있어. 자, 놀이의 특징입니다. 어른이 없어요. 자, 요것도 하나의 특징이겠죠? 자, 그럼 어른이 없을 때 아이들의 행동을 우리 봐야 되지. 자, really do have. 자, do. 갑자기 왜 나왔지? have가 동사 아니야? do 왜 나왔어? do 왜 나왔어? 강조해주는 사람이야. 강조가 나왔어? 글쓴이가 강조하는 거 우리 빡세게 보기로 했었죠. 그죠? 그럼 아이들은 존나 가진다. 그냥 가진다 아니야? 진짜로 존나 가진다. 무엇을? 통제력을 가져.
그럼 자유놀이는 어른이 없어.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통제력을 가지고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다? can practice,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it, 그것은 통제력이죠. 그죠? 그 통제력을 assert, 활용하다 이거. 몰라도 돼. 통제력을 연습할 수 있대요. 됐죠? 통제력 연습하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통제력이 있고 그리고 통제력을 연습할 수 있어. 그냥 통제력이 있고 통제력을 사용한다. 끝이죠? 그죠? 자, 그러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통제력을 가집니다. 끝이야. 다 나왔어. 이거 그냥 존나 빡세게 풀었습니다. 어른이 없고 통제력을 가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통제력이라는 그 말이라는 게 어감하라는 통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나 이런 걸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통제력이거든. 하고 싶은 걸 하고 안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보면요. 잘 통제력에 대한 그 내용을 모르겠으면 뒤에 봐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잖아. 자유놀이에서 하면서. 그럼 자유놀이에서 아이들은 뭐 하는 법을 배우니까 learn. 무엇을 배워요? To make their own decision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가 배우는 법. 그들만의 결정을 하게 되는 법. 그리고 solve, 해결합니다. 그들만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create and follow, 만들고 따라요. 자기들만의 그런 규칙들, 룰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get along with 하면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누구누구와 어울리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get along with, 그건 너한테 잘 어울려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 놀아요 하는 어울리다. 그래서 남들이랑 잘 어울립니다. 됐죠? 근데 as equals, 동등한 존재로서 어울려요. 됐죠? 그러면 친구가 없다가 생겼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위치를 가지면서 존중하면서 보낼 수 있고. 그럼 특징을 봐봐. 통제력이 있다라는 거의 뜻이 뭐야? 스스로의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고요. 스스로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요. 스스로의 규칙 만들고 그 규칙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남들과 동등한 그런 관계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잘 지낼 수 있지. 이 내용들이 통제력의 개념인 거야. 너네가 생각하는 통제력이 아니야. 얘가 생각하는 통제력을 확인해야겠지.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통제력이다 라는 건 자신의 그런 결정, 자신의 결정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만의 그런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남들과 동등하게 지내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어때요? 자, 그러면서 자 조금 더 봅니다. 뒤에 보니까 rather than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앞에 들어가 있는 얘네가 전부 다 A, rather than 뒤에 B. 전부 다 아니다. equal의 A, equal의 A, rather than B. 자, 그러면 A, rather than B라는 표현은 than이 뭐뭐보다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의미는 B보다는 오히려 A. 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B가 아니고 A가 맞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A에 equal이 들어가 있었어. 그죠? 자, 그러면 뭐 동등하다라는 거는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 뭐에 반대되는 개념인지 볼 수 있겠죠. 자, obedient 모르겠지? obey 무슨 뜻이야? obey. obey. obey 뭐야? obey 뭐야? 아무도 몰라? 까먹었어요. obey 정도가 이제 기본 단어입니다. 그러면 obey가 복종하다예요. 복종하다. 그럼 obedient는 무슨 뜻이겠어? obey가 복종하다, 순종하다. obedient 무슨 뜻이겠어? 복종하는. 그래서 남들한테 누군가 내가 그 밑으로 복종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종하는 그런 관계 아니고요. rebellious 했을 때 rebel이 그 뭐라 그러지? 저항군 약간 쿠데타 일으키고 하는 거 뭐라 그러냐? 저항하다? 저항하다 정도? 근데 이제 그 반항하다, 저항하다 이 정도야. 그러면 반항하는 보다 subordinate, sub면 하위로 들어가는 거죠. 하위. 그래서 반항하는 그런 부하가 되거나 그래서 반항적인 부하가 되거나 아니면 복종하는 부하가 되거나 즉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부하의 관계가 아니다. 그럼 이 동등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냥 그런 관계구나. 이 정도 알 수 있겠네요. 자, 다 부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끝이야. 자, 이 정도 단어들은 전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이분이 써주긴 합니다. 시끄러운, 소셜블, 사교적인, 사회적인 거 아니야? 사회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은 소셜이고요. 소셜은 사회에서 잘 어울려 다니는 거니까 사교적이고 남들이랑 잘 지내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 복잡한 헬프가 원래 도와주는 거지. 그치? 근데 도와주는 게 없어.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기력한입니다. 무력한. 자, selective, 선택적인. 자, 그럼 여기에서 내 인생의 통제력을 가지고 나만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를 골라줘야겠죠. 그죠? 그럼 각각의 반대되는 의미를 생각해봐. 자, 시끄러운의 반대. 조용해. 조용한 게 통제력이야? 아니죠. 사교적이래요. 반대야. 혼자인 거지. 그죠? 아싸인 거지, 아싸. 아싸라는 말 아니? 나만 우리 때 단어가 찐따. 왕따예요, 왕따. 그죠? 혼자인 거. 통제력과 관련 없죠? 복잡해요. 반대되는 거? 단순한 거예요. 통제력이 아니죠. 선택적이야. 선택적인 거에 반대말이 뭘까? 일부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 다 포괄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넓은 범위를 조금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일반적인, 전체적인. 그럼 무력하다, 무기력하다. 그거에 반대되는 말 뭐야?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걸 얘기하잖아. 그럼 이 중에서 통제력과 관련된 표현은 뭘까요? 조용한 거야? 혼자인 거야? 단순한 거야? 아니면 일반적이면 통제력이야? 아니죠.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로 가야 돼. 왜냐면 아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결정을 하고 자신의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기력함의 반대말로 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됐어? 이 이상 읽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이상 읽고 막 뭐 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딱 요 정도 안에서 답을 골라 써야 돼요.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 됐지? 자, 하나 더 풀어봅니다. 6번. 자, 6번도 빈칸 위치부터 확인해주세요. 맨 밑이 아니라 밑에서 애매하게 살짝 떠있네요. 그죠? 그럼 이거 읽고 나서 앞뒤의 문장 같이 읽으면서 맥락 파악 조금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땡큐인 게 이렇게 하이픈 들어가 있으면 부연 설명이 계속 붙어있지. 그지? 자, 이렇게 그 31번 외에는 전부 다 어느 정도 빈칸이 있는 문장에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 이 내용 안에서 최대한 잡아야 됩니다. 됐지? 자, 읽어주기만 할게. 자, 뜻만 해석해줄게. 자, this, 이러한, practice 하면 어떠한 관행, 실행이죠. 그죠? 관행, 실천. 연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습하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해본다라는 거야. 그게 연습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의미 중에서도 뭐 put 블라블라 into practice 이렇게 했을 때 연습을 하다가 아니라 행동에 옮기다, 실천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 같은 의미로 put 블라블라 into action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practice는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입니다. 그럼 앞에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lead 합니다. lead를 해요. 자, lead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가 있다면 눈으로 보고 구분하라 그랬어요. 어가 있으면 좋은 뜻, 어가 없으면 나쁜 뜻이야. 양은 똑같습니다. littl이든 little이든 컵에 물이 반이나 있어. 와, 반이나 있네? 하면 있다죠. 그래서 약간 있다야. 약간이에요. 그리고 물이 반밖에 없네? 안 좋게 보는 거죠. 없다고 보는 거죠. 거의 없는. 됐지? 그래서 이게 양으로 따지지 말고 약간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됐죠? 그럼 need 하는 게 없는 거야. 무엇을 하는 게 없어. to boost 하면 증진시키다죠. 그래서 boost up 해줍니다. 그럼 뭐 올려주지 않는다고 봐야겠지? 그지? 무엇을 올려주지 않아? net income. 인컴이 수입이죠. 소득. 그죠? 그럼 밑에 들어가 있어요. net income.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됐지? 그래서 너의 순익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nd 그리고 블라블라 합니다. 됐죠? 그러나 그것은 did boost 하면 여기에서 did boost만 나오면 되는데 들어갔다라는 거 존나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존나 올려준다고 합니다. 무엇을? reported revenue. 자, 단어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풀어봅니다. 2분 줄게요. 넉넉하게 보세요. 어디 한번 읽어봐 다.
준모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사라졌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림 보면 뭔가 화장이 청순한데? 준모가 없어서 그런가? 오늘 뭔가 화장이 청순하지 않아? 화장이 되게 연한데? 그치? 그림이 오늘 수업만 듣고 일정이 없나 봐. 그치? 수학학원가요? 아 그래? 근데 안 가려고. 그래서 화장을 연하게 하고 자 50초 아직 시간 많습니다. 충분히 고민해보세요. 어디 한번 해봐. 고민 신나게 해봐. 신나게 읽어봐. 자 10초 닫고 옵니다. 마무리할게요. 3, 2, 1 볼게요. 자 일단 빈칸에 있는 내용부터 봐봐. 뭔진 모르겠지만 이러한 관행이 있대. 자 이러한 관행은 뭔진 모르겠어. 근데 순수익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 관행은 엔드하면서 빈칸이 들어갔죠. 그죠? 그럼 빈칸의 내용은 순수익이 증가하지 않았다와 같은 내용 아니니? 그치? 왜냐면 그리고 나서 그러나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나 라는 말은 이제 얘네랑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럼 뒤에 나온 내용은 뭐야? 그것은 이 관행이죠. 그죠? it은요 did boost 실제로 올려줬습니다. 무엇을 올려줬어요? reported revenue를 올려줬대. 자 그러면 reported revenue는 지금 우리 비교하고 있는 결과 앞에 나온 거 뭐야? 순수익이지. 그럼 순수익과 반대되는 게 뭘까? reported 이 정도는 알지? report 보고하다잖아. 보고된 revenue 뭘까 그럼? 순수익과 비교되는 보고된 뭐겠어? 수익 소득이겠지. 순수익이랑 비교했는데 갑자기 뭐 보고된 하고 나서 뭐 다른 거 쓰겠어? 소득입니다. 소득. revenue 그냥 그대로 소득. 수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를 몰랐어도 풀 수 있어야 돼. 밑에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고된 수익은 실제로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은 보고된 수익이 올랐다야. 그리고 나서 이거랑은 반대되는 내용이 뭐야? 같은 내용은 순수익이 오르지 않았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뭐야? 순수익이 오르지 않았다잖아. 그치? 순수익이 오르지 않았다 찾아. 자 바로 선택지 넘어갑니다. 순수익이 오르지 않았다와 같은 내용 찾으면 되겠죠. 그죠? 빈칸 문장만 읽고 이렇게 다 고르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기분이 좋게요? 자, simplify, simple 무슨 뜻이야? 왜 simple 몰라? 그렇지, 단순한. 정말 머리 심플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자, simple, 단순한 거예요. fine, 단순하게. high, 하나 더. 모의고사 나오네요. 모의고사? 있어요? 있어. 뭐랄 거 하나 줄까? 상관 있어요? 아니 사설? 그 파이널이야. 파이널은 어, 나 빼. 뽑아놓은 거였어. 다음 주도 있어요? 그냥 애들끼리 카톡으로 보내줄게. 네. 잠깐만. 지금 보내줄 수 없어. 수업해야 돼. 하여튼 빈말 고졌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단순화하다. 그래서 그러면 단순화는 웹사이트
공장의 디자인, 설계, 과정. 돈 얘기 있어? 없네. 야, 애초에 돈 얘기 어디 있어? 돈 찾아, 돈. 돈 얘기, 수입. 여기 있잖아. 답으로 몰라. 자, 소재만 잘 찾으면 답 바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존나 어렵고 복잡했을지 몰라도 그냥 답은 졸라 단순해. 그래서 내가 빈칸 문제가 어렵긴 한데 쉽게 접근하면 잘 맞출 수 있다 그랬잖아. 필요한 부분만 잘 선택과 집중만 잘하면 나오는 게 빈칸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 해석해봅니다. 자, result in 하면 모든 것을 초래하다. 그죠? 뭐가 없대? 추가적인 돈이 없대. inflow 알아? flow는 뭐야? flow 흐름이죠. 흐름이 안으로 들어와. 유입. 들어오는 흐름. 됐죠? 그래서 돈 유입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오지 않아요. 수입이 없어요. 맞잖아. 그지? 그리고 decreased 감소시켰어요. salary 모르겠지? 봉급입니다. 봉급. 월급 급여. 내가 받고 싶은 거. 한 달에 2번씩 줬으면 좋겠어. 자, 뭐지? employee 하면 얘들아 이거 혹시 헷갈리면 그냥 employee라는 요 동사 자체는 쓰다입니다. 쓰다. 그러면 사람을 쓰는 사람이 고용주죠. 그래서 employee 고용하다 아니고 원래 쓰다야. 물건에다가 employee라고 할 수 있어. 아니면 여러분의 그런 감정이나 정서 상태의 employee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그러면 쓰는 사람 ER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죠. employer가 이거 고용주 이런 걸로 하지 마. 주인님. 그럼 employee, E가 노예. 자, employee 노예, employer 주인님. 됐지? 막 무슨 고용자, 고용주, 뭐 근로자 이딴 거 하면 또 한글 헷갈려서 존나 헷갈리니까 그냥 노예, 주인님 외워. 됐어? 자, E 노예, R 주인님. 됐죠? 그래서 노예들의 봉급을 감소시켰어요. 없더라고. 우리 급여 얘기하는 거 아니었잖아. 순수익, 수익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지? 혹시 여기서 헷갈렸다면 그냥 노예 같은 삶 잘 사시고요. 자, intensify. intense가 뭐지? intense? 강렬한. 그죠? 그럼 intensity, 강도. intensify, 강렬하게 하다. 강화가 심화하다입니다. 극심하게 만드는 거고요. competition. 진짜 헷갈릴까봐 불안해서 쓴다. compete, complete. 자, L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아는 뜻 뭐야? 끝내다. complete야, complete야? complete죠. 완성하다입니다. 그래서 completion, 완성. 됐지? 자, compete, 경쟁하다예요. 그럼 competition, 경쟁도 되고요. 콘테스트 같은 그런 대회도 돼요. 자, 어쨌거나 경쟁이 심화됩니다. 회사들 사이에서. 우리 경쟁하는 일이 아니었죠. 그죠? 자, 그리고 트리거 하면 트리거의 방아쇠야. 그 총에 있는 방아쇠거든? 그럼 방아쇠를 당겨.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겠죠? 그죠? 그래서 초래하다라는 뜻입니다. 초래하다, 유발하다. 무엇을? conflict, 마찰, 갈등이죠. 갈등을 초래해요. 그럼 더 컨텐츠 오브 웹 애드 하면 웹에 애드가 광고죠. advertisement의 줄임말이죠. 그죠? 컨텐츠 뭐야? 유튜브 컨텐츠. 응? 소재.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컨텐츠 담겨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요.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런 어떠한 맥락이 보통 컨텍스트잖아. 비슷하게 그냥 써도 돼. 비슷하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 소재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돈 얘기 없지? 돈 얘기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 그냥 그대로. 그리고 얘는 급여 자체가 감소한 건데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수익이 증가하지 않았다죠. 감소했다가 아니지. 그럼 수익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뭐야? 돈이 똑같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지 않았다. 이게 좀 더 정확하죠. 얘는 그대로 떨어진 거고 얘는 추가가 되지 않은 거니까 그대로 간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혹시 얘도 그냥 어쨌거나 돈이니까 뭐 어차피 이 단어 몰라서 못 골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혹시 이게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추가적인 수입이 없다. 추가가 없다. 요거 정도. 증가가 없다. 요걸로 봐야 돼. 아까 부스트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little to boost였죠. 그죠? 요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혹시나 헷갈렸다면 3번에서 헷갈려야 되고요.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을 풀게요. 요 정도 맥락 따